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술입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됐더라고요. 요즘도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와이프나 아내나 뭐 이런 호칭을 써야 되는데 자꾸 여자친구라고 불러서 이게 참 입에 잘 안 붙는 호칭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즘인데요. 아무튼 지금 와이프는 친구랑 놀러 갔고요. 그런 김에 저는 사무실 와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콘텐츠가 잘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1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거지로 컨텐츠를 짜내서 말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좀 인위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문득 최근에 기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컨텐츠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이참에 제가 그런 기암 자전거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저만의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는 스크립트를 좀 쓰거든요. 뭐 블랙 포인트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딱 이렇게 마이크랑 카메라만 켜놓고 떠오르는 생각들,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암 자전거들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우선 제 생각에 기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제가 자전거를 시작했던 시기에 그 기암 자전거들의 입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암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플래그십이잖아요. 그 함선, 그 함대 전체에 있는 배 중에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냥 최상의 컨디션에 최고의 화력을 가진 가장 웅장한 배가 바로 이 플래그십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플래그십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암급 자전거를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당장 제가 다니던 샵만 해도 저는 엘파마 레이다 5800 타고 있었고요. 저랑 같이 자전거 타던 친구는 한 2-3년 정도 된 그 비앙키 임풀소를 타고 있었어요. 둘 다 굉장히 보급형 105 모델이었고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막 기암급이라고 막 이렇게 소문난 자전거를 타시는 분, 제 기억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들 자기 나름의 그런 105나 울테그라 정도 등급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그런 울테그라 완성차에서 크랭크만, 그 듀라에이스 은색 버전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게 뭐 9000번이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도 좀 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은색 듀라에이스 크랭크를 달고 있고, 그러면 막 다들 막 와 듀라에이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 조금 떠오르는데, 제가 자전거 자체를 탄 거는 1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이클을 탄 건 이제 한 8년 정도 돼 가네요. 그 시기들을 좀 이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기암이 너무 많아요. 한강에 나가면 S웍이 그냥 막 소나타처럼 막 몰려다닙니다. 이게 그분들이 친해서 뭐 모여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소나타를 택시로 쓰는 것처럼 S웍이 택시처럼 돌아다니고요. 마돈이나 그런 뭐 에몬다도 그냥 최상급 SL 라인 뭐 이런 모델들 데칼이 너무 빤하잖아요. 사실 뭐 일반 입문급이나 뭐 중견급 그런 모델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데칼과 크랭크 구성, 뭐 이렇게 전반적인 구동계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하시겠지만 동체 시력이 진짜 좋아져요. 전반적인 모든 동체 시력은 아니지만 이 자전거를 순식간에 판별하는,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딱 마주오는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갈 때 무슨 프레임이었고 어떤 컬러였고 구동계 뭐였고 대충 이런 것들이 눈에 쓱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아직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프레임 모델명이나 브랜드나 제조사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제가 요즘은 또 열심히 안 타고 그냥 한강 거의 뭐 페트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다른 분들의 자전거를 볼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진짜 기암 많아졌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암의 그런 가격대가 우리의 손에 이렇게 닿을 만큼 이렇게 가까워졌냐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기암급들의 가격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제가 입문하던 시기만 해도 기암급은 한 1000만원 내외였었거든요. 최근에 자전거 입문하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기암급들이 1000만원 안 넘어가는 경우 꽤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기암급 1000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그 트리니티 같은 그런 철인용 자전거, 뭐 그런 타임 트라이얼용 자전거만 조금 비쌌던 것 같고, TCR 계열의 그런 기암급 아니에요. 1000만원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또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기암급들은 자기 나름의 그런 희소성으로 굉장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암이 그냥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기함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함급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함급이 우리에게 좀 가까워져서 그렇게 기함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BMW 5 시리즈 어디 뭐 강남 소나타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뭐 예전에 몇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BMW 5 시리즈랑 소나타는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강남에서는 BMW 5 시리즈가 너무나 많이 보였겠죠. 밖에서 우리가 소나타를 보는 숫자만큼이나 그 안에서는 아마 5 시리즈를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이 아마 붙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조금 더 비싼 모델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함이 예전만큼의 그 위용이 좀 많이 사라졌다. 이 기함급 자전거라는 게 동네에 한두 대쯤 보일 만한 녀석이었다면 지금은 동네에 50대 이상은 보이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야기인데, 자전거가 1000만 원이나 하는 게 말이 되냐, 자전거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상하긴 합니다. 뭐 별게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살 수 없는 가격대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시기 안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자전거를 한 2-3년에 한 번쯤은 한번 프레임을 바꿔서라도 좀 그런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기엔 자전거가 너무 비싸서 바꿀 수가 없고요. 정말 저 재산 탕진할지도 모르고 아마 결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 그래도 모은 돈이 있었고, 와이프가 보기에도 뭐 그래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랑 같이 아마 인생을 또 같이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전거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가슴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간에는 그 돈이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토바이도 타거든요. 뭐 지금도 베스파 열심히 타고 있고, 제가 작년 한 4월인가 뭐 그때쯤 300km 정도를 탄 진짜 완전 새 거 같은 그런 베스파를 중고 매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이제 한 1300km 정도, 그래서 이제 한 반년에 걸쳐 한 1000km 정도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한 360 뭐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400 언저리를 주고 샀던 것 같고, 지금 제가 타는 BMC 팀머신 R3는 한 1000만 원 좀 넘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계산상으로만 따지자면 제 BMC가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게 사실인데, 그러면 제가 베스파를 타면서 훨씬 더 만족감을 많이 느끼느냐? 저는 아니에요. 제 자전거가 기함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은 일단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에 맞춰서 좀 이제 좀 올려치기를 해주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기함급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비교하는 건 바퀴가 2개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다른 제품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한 번도 이걸 스포츠라고 느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 레이싱 모델의 그런 오토바이를 샀더라면 조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타고 있는 베스파는 스쿠터고, 자전거로 따지자면 좀 미니벨로에 가까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이 비교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스로틀을 당기기만 하면 뭐 60, 70, 50개 나가는 이 베스파와 저의 그런 팀머신 R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팀머신 R만이 저에게 주는 그런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전거가 저에게 주는 그런 가치는 뭐 성취감도 있고요, 뭐 노력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저한테 많은 그런 보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힘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었는가 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전거를 바라봤을 때 그런 저만의 만족감,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인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큰 돈을 쓰면서 이제껏 취미를 즐겨왔던 거 너무나 후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근데 저는 그냥 고민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제가 조사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매물을 딱 제가 구매했을 때 그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나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그 감정들은 잘못된 건가요? 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구매를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냥 저만의 아쉬움인 거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아마 그렇게 하긴 할 겁니다.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이런 기함급 자전거들은 제가 적은 힘으로도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물론 제가 힘을 아끼진 않겠죠.
제가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언제나 열심히 자전거를 타겠지만,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좀 과한 예시긴 하겠지만 양평까지 갈 수 있었던 거를 기암급 자전거를 타면 춘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암 자전거를 탔을 때 내가 이 자전거에 주는 무한한 신뢰, 이 자전거는 내가 이 브랜드에서 또 나아가선 이 자전거 업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야 라는 그 믿음, 이 자전거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금 더 힘들 때도 페달을 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전거가 일종의 부적 같은 거고 저만의 토템 같은 거고, 이 자전거를 바라볼 때마다 나 팀머신 R1 타는 사람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더 나아가야지 상수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세뇌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정신승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방법이 정말 다를 거고, 뭐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저한테는 잘 먹혔어요. 그래서 이 기암 자전거라는 게 기능을 두고 보자면 정말로 누군가의 말처럼 105 자전거가 75점이라 치면 거기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더 썼는데도 이 기암급 자전거들이 우리에게 주는 점수는 한 92점밖에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한 1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고작 17점에 내가 1000만 원을 태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17점에 기꺼이 1000만 원을 태울 것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는데 이 자전거의 평가가 뭐 95점이라고 쳐보자고요. 내가 그렇게나 큰 돈을 썼는데 왜 이 자전거는 100점이 아니지?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수용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전거를 사기 때문이다 인 거죠. 참고로 오늘 컨텐츠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암급 자전거 이야기 나오면 그런 댓글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암급 자전거는 안 사주면 가격이 내려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암급 자전거는 대체로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암급 자전거의 가격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로드사이클 제조사들이 자전거를 만들 때, 여러분들 영상 좀 찾아보시면 금방 눈치채질 텐데, 자동화 공정이 잘 없습니다. 정말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거든요. 정말 비효율적인 공정으로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에 반해 오토바이 쪽을 생각해보면 할리 데이비슨, 혼다, 스즈키,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라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공장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다 자동화예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후크에 걸어서 쭉 지나가면서 조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색도 그냥 기계가 쫙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전거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브랜드가 만들 수 있는 기암급 프레임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숫자를 정말 많은 나라에 팔아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적은 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딱 필요한 만큼 혹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 적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브랜드를 막론하고 아마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 역시도 기암급 자전거들의 가격이 조금 더 제가 닿을 수 있는 영역까지 좀 내려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업계든 이 최상급인 무언가들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시장의 섭리는 어느 정도 그냥 체념을 좀 하고,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이 로드사이클을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암급 자전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맞춰가면서 타야 되겠고, 그냥 나는 적당한 가격대에서 내가 지금은 제가 BMC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제 수준에서는 기암급인 자전거를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있지만, 언젠가 그게 이제 종료가 되게 됐을 때, 이제 그만 작별을 하게 돼야 됐을 때, 저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앙키 스페셜리시마 판타니 에디션이 저한테 아직 있거든요. 그거 아직 림브레이크인데 저는 기꺼이 그 자전거를 다시 꺼내서 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암급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나한테 정말 애착이 가는, 내가 이 자전거만 바라보면 뭔가 괜히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자전거 타러 가면 재밌겠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걸 저는 조금 더 바라고 기원하고, 그런 자전거를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조금 있달까요?
기암급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여러분들이랑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도 참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기암급 자전거들에 대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가끔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업계를 대변하느냐, 업계에서 이렇게 뭔가 뭐 청탁을 받았거나 뭐 그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꼬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받을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기암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뭐 할인을 더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껏 모든 자전거를 한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 샵이 어딘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샵 사장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가격대로 그냥 저는 성실히 뭐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니까,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런 생각을 하는 자덕도 있구나, 쟤는 기암 자전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기암 자전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견해, 의견 이런 것들도 너무나 제가 항상 흥미롭게 여러분들을 댓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남겨주시면 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쌍수리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바이.